안녕하세요. 수입비였습니다. 주님들과 DIC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DIC는 강보합을 좀 띄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로보티즈죠. 로보티즈가 이제 이러한 이슈가 나와서 주주분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액추에이터를 이제 구매를 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래서 사실상 이제 경쟁자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DIC가 이제 감속기를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좀 쪼그라들 것 아니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가도 좀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영상에서 오늘 주주분들과 이 고민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뉴스가 이 DIC 주주분들께 호재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는지 제가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잘 보시면은 지금 로보티즈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 이제 700여 개 액추에이터 부품 700여 개를 공급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로보티즈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DIC가 오히려 호재구나. 이게 선행지표구나. 더 큰 호재가 나온다라는 선행지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자동차가 굴러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엔진이 있어야 돼요. 엔진이 있어야 굴러가고 그 힘을 이제 바퀴로 전달을 해주는 변속기가 있어야겠죠. 이 변속기가 기어가 되겠죠. 자, 엔진만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차가 굴러갈까요? 기어 없이 엔진만 돌리면 차는 굉음만 되고 폭발해 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는 자동차로 비유를 하자면은 차량의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즉 힘을 만들어내는 심장이 되겠죠. 자, 반면에 DIC의 이제 감속기,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치자면은 변속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엔진의 이런 미친 듯한 회전을 잡아서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는 실질적인 토크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힘, 이 토크가 힘이니까는 힘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로보티즈의 물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그만큼 DIC도 들어갈 자리가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늘이 700여 개가 이제 터졌다고 700여 개가 팔렸는데 여기에서 감속기가 안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호재를 미리 보여주는 선행지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부분을 봤을 때, DIC가 이제 공급 여력이 쪼그라든 건 그게 아니라 오히려 DIC가 감속기를 통해서 현대차랑 지난 금요일 날에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1차 기술협의 단계다. 1차.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1차라고 하면은 이거 뭐 현대차의 검증도 통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막연한 우려감도 있는데 이미 답안지가 다 나왔잖아요. 뭐다? 이미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에 대해서 시제품 테스트를 완료했어요. 이미 완료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바보도 아니고 이거 검증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검증을 다 끝냈고 이제 테슬라 전기차 쪽에서도 감속기 이걸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완벽하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대차도 일본 거를 써야 되는데 일본 게 또 비싸고 이거를 또 수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산으로 내재화를 하려고 해. 근데 지금 이 내재화를 또 누가 하려고 한다? 현대 오토에버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감속기 자체가. 왜냐면은 현대 오토에버가 어떤 회사입니까?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이런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설계도 하나 보고 이거 기어를 갈아듬는다? 여러분들 그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DIC가 현대차를 통해서 협의 중이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이건 현대차가 내재화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을 뜻하잖아요. 뭐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내재화 하겠죠.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뭡니까? 내재화 하려면은 세워라 내워라입니다.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을. 근데 세워라 내워라 될 동안 테슬라는 더 좋은 로봇을 뽑아낸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지금 현대차가 아끼기 위해서 본인들이 내재화하는 전략을 바꿨잖아요. 어떻게? DIC 거 쓰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DIC만의 독보적인 영역이 됩니다. 안 그래도 이제 125조 원 로봇 파운드리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DIC 입장에서는 뭡니까? 125조 원 파운드리 생태계 감속기만의 영역이 있으니까는 그 영역은 DIC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 희망 회로가 아니라 제가 냉정하게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상 이제 감속기 시제품 테스트를 완료를 했다라는 것은 혼담이 오가고 있고 이제 함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보티즈에 관해서 이 뉴스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급해 하실 거 없고 이제 DIC 것도 들어가는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거죠. 뭐냐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이게 중요하게 될 텐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요거 같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DIC를 딱 봤을 때 이거 보이시죠? PER, PBR. PER이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을 뜻하고 PBR이 이제 주가 순 자산 비율을 뜻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PBR이 지금 얘가 2배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땅값은 1억이야. 땅값은 1억인데 집값이 2억 원, 대략 한 2.4억 원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 비싼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봤을 땐 비싸죠. 근데 이제 그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고 DIC가 아직도 자동차 기업 강력 회사로 보니까는 비싸 보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로봇판에서 노는 친구들 보자고요, 여러분들. 뭐 지금 로보티즈 보시면은 얘가 지금 PER이 몇 배예요? PER이 안 나오고 PBR이죠. 몇 배예요? 33배. 땅값은 1억인데 집은 33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SBB테크. 얘도 이제 감속기죠, 여러분들. 얘도 감속기인데 얘가 PBR이 몇 배예요? 땅값은 1억인데 집값이 18억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HDS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감속기 대장주인데 얘가 PER이죠. PER은 80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DIC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가 수익 비율 측면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 측면으로 보더라도 뭐다, 여러분들? 이거는 핵심 파트너가 될 엔데, 현대차에. 근데 얘가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더 고개를 들어줄 수 있다라는 반증이고, 그리고 지금 가격은 마치 재건축이 확정된 강남 아파트를 아직 낡은 빌라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세의 절반에 내놓은 것과 같아요. 지금 가격 자체가. 근데 시장이 DIC를 아직 로봇주로 완벽하게 인식을 안 했다라는 거고, 완벽하게 인정을 하는 순간 PER뿐만 아니라 PBR은 주가 급등을 통해서 다른 로봇판에 노는 친구들처럼 그렇게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신분 상승 직전의 박앤세일 구간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저평가가 됐다라는 이제 상대적 평가죠. 상대적 분석, 수학적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DIC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뭐냐면은, 야, SPG 얘가 이제 감속기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SBB테크랑 SPG 이 둘이랑 좀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DIC는 아시다시피 뭐가 강하면은 SPG랑 SBB테크 같은 감속기 밸류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있냐 없냐, DIC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지 수익을 더 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 소통방, 전략방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사기만 하면은 수익이 나오면 누가 돈 못 벌겠습니까? 초등학생도 학교 때려치고 다 공부하지. 주식이라는 게 차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얘가 어떠한 차별화가 있냐, 얘 경쟁력이 뭐냐, 지금 싸냐 안 싸냐.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으면 뭐예요? 얘는 지금 싸니까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통방에서도 주말간 제가 일장연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SBB테크랑요, SPG가 뭘 잘하냐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랑 못 보시면 돼요. 손목이나 이 손가락처럼 섬세한 곳에 작은 힘을 쓰는 정밀 감속기에 강해요. 자, 정밀 감속기. 그러니까 손목이나 손가락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작아야겠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세한 거, 섬세한 거, 요런 걸 잘해. SPG랑 SBB테크는. 자, 근데 반면에 지금 DIC는 뭘 잘하는 거냐? 그러면 뭘 잘하길래 너가 싸다라고 말하는 거냐? 얘는 지금 이제 중대형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와 그리고 이제 고출력 기어, 이게 이제 주특기입니다. 중대형과 고출력.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달라요. SBB테크, SPG랑 성격이 달라요. 중대형 쪽에 강하고 고출력 쪽에 강해. 그러니까는 지금 로봇의 무릎, 허리, 어깨처럼 무거운 하중 견디면서 험한 일을 하는 중장비 쪽 로봇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어울리지. 왜? 아틀라스가, 휴머노이드가 현대차 공장에서 뭘 하겠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나르겠죠. 전기차 배터리가 여러분들 뭐 100kg입니까? 수백 kg이라니까, 여러분들. 이거 들고 날라야 돼. 그러면은 반드시 섬세한 이 기어, 감속기보다 DIC의 감속기가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뭐 배터리만 들고 다니겠습니까? 차 문짝이 몇 킬로입니까? 차 문짝. 차 본네트는, 엔진은, 여러분들, 엔진. 물론 뭐 엔진도 하고 뭐 하이브리드 하면은 하이브리드 생산하니까는 엔진 끼우고 배터리도 끼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DIC는 튼튼한 이런 관절이 현대차에서 지금 요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SBB테크나 SPG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독점적인 고유 영역이 강한 주식이다. 여러분들. 경쟁사가 아니라 이제 노는 물이 달라요. 여러분들. 노는 물이 다른 애가 DI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현대차가 검증을 했잖아. 보시면. 현대차가 뭐 할 거 없어서 검증을 끝냈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하니까는 검증을 했겠지.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DIC는 어떠한 고객사에게 추가적으로 러브콜을 받을 것인지 차별화를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럼 이 차별화가 여기에서 떴다방처럼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차별화가 연속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어떠한 기업에게 추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래야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한 입 베어 먹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입이 심심할 때마다 베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략방 증권사 5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점으로 운영됐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난 이제 8월 28일입니다. 8월 28일 이거 누르면은 뭐 날짜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8월 28일 날 뜨거운 여름에 로보티즈가 주주배정 유상증자 나왔으니까 이거 악재잖아요, 여러분들. 악재야. 근데 증권가 출신들은 호재라고 했어요. 아예 그냥 관점 자체가 달라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랑. 그래서 얼마의 물량을 더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냐? 로보티즈 84,000원, 79,900원 이렇게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2차 매수까지만 되고 그 밑에는 체결이 안 됐어요. 안 밀려서. 언제다 여러분들? 8월 28일 날에. 로보티즈 보세요. 8월 28일이 요때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이죠. 여러분들. 쭉 끌고 가서 완벽하게 고점에 매도는 못했지만은 25만 원에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 로보티즈도 공략하고 원익홀딩스도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공략했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보가. 보시면은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3월 5일. 이게 다 이렇게 날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3월 5일 날 원익홀딩스의 차트 얼마였을 때 주당 4,400원이었을 때 원익홀딩스의 호가창까지 이런 식으로. 원익을 왜 사야 되냐? 사람 닮은 손이 이때 손에 대한 이 소중함을 우리가 몰랐으니까. 근데 증권가 출신들은 이미 분석 다 끝내고 그냥 바로 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뭐 수정된 메시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 원익홀딩스는. 홀딩을 좀 오래 했죠. 원익홀딩스는. 다 먹지 못했고 2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4,000원에 사서 남는 장사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중간중간에 왜 보유를 해야 되고 얘 가치 분석으로 접근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DIC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먹을 때 크게 베어 먹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문자로 남겨드릴 거예요. 100% 무료입니다. 무료고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무료로 3년째 운영 중이에요. 3년째. 예, 아직 단골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DIC 정보 공유 드릴 테니까는 꼭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DIC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정보 하나 좀 챙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